아무리 설명해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냥 나가주세요. 저 할머니 작년에도 왔었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이에요. 6.25 때 군수물자 운반도 했고. 제발, 쌀만이라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경비 아저씨 부를 거예요. 저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서울 도봉구 한 골목 깊숙한 곳, 반지하 방 하나가 있습니다. 창문은 지상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햇빛이 들어와도 금세 어둠에 가려집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옥분, 85세.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합니다. 작은 방 한쪽 구석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고 그 앞에는 시든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옥부는 매일 아침 영정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요. 옥부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진 속 남편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때가 1952년이었으니 벌써 7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당신이 떠난 뒤로 혼자 살아온 게 벌써 이렇게 오래됐어요. 옥부는 작은 밥상을 차립니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멸치 몇 마리가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반찬도 여러 가지 해 먹었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도 돈도 없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오래된 이지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들립니다. 옥부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도봉구청 복지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재검토 결과 귀하의 쌀 지원이 중단됩니다. 옥부는 한참 동안 문자를 다시 읽어봅니다. 쌀 지원이 중단된다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쌀 10kg, 그것만이 옥분이 받는 유일한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옥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냅니다. 통장 표지는 색이 바래서 글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묻힐 때 필요한 장례 비용으로 준비해둔 돈입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니 잔고가 18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옥분에게는 평생의 전 재산이지만 세상 기준으로는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 돈은 당신과 함께 가려고 모은 건데. 옥부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남편이 전사한 뒤 홀로 살아오면서 자식도 없이 지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 바로 이 통장 안의 돈입니다. 내가 나라 지킨 여편네인데. 옥부는 작은 상자에서 낡은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6.25 전쟁 당시 군수물자, 운반병 보조로 일했다는 증명서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들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일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나라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옥부는 결심을 합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해 보기로 합니다. 쌀 지원이 끊기면 한 달을 버티기 힘듭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옥부는 영정사진에게 말하고 낡은 외투를 입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끼어 있어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산은 작년에 부러진 뒤로 새로 사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서는 옥분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니 세상이 훨씬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행정복지센터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버스비도 아껴야 하는 형편이라 걸어서 가기로 합니다. 옥분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나라에서 날 버리지는 않겠지. 옥분은 중얼거리며 걸어갑니다. 아직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행정복지센터 앞에 도착한 옥부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30분을 걸어오는 동안 무릎이 아파서 몇 번이나 쉬어가야 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찬바람이 불어와 옥분의 얇은 외투를 파고듭니다. 센터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 그리고 옥분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왔습니다. 옥분은 안내판을 보고 복지과가 2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줄이 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참고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2층 복지과에 도착하니 대기 번호표를 뽑으라는 안내가 보입니다. 옥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습니다. 43번, 현재 진행 번호는 38번입니다.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38번 어디 계세요? 직원이 큰 소리로 부르자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창구로 향합니다. 옥부는 가방에서 통장과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해 봅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옥분의 차례가 왔습니다. 43번. 옥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구로 향합니다. 창구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명찰을 보니 계약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무뚝뚝하게 묻습니다. 옥분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 기초생활수급 좀 다시 신청하려고 왔어요. 쌀도 끊기고. 옥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직원은 그제서야 옥분을 쳐다봅니다. 아,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도 안 되셨어요. 직원의 말투가 귀찮다는 투입니다. 옥분은 당황합니다. 자신이 언제 여기 온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처음 오는 건데요? 아니에요. 작년에 오셨잖아요. 통장에 잔고 있으시죠? 직원은 컴퓨터에서 옥분의 정보를 찾아보며 말합니다. 화면에는 옥분의 개인정보와 함께 신청 반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남편 유골 비용이에요.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시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없어요. 180만 원이 무슨 재산이에요? 이건 정말 장례 비용으로. 옥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다른 대기자들이 옥분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직원은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냥 나가주세요. 옆 창구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할머니 작년에도 왔었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네. 나이 드시니까 깜빡깜빡 하시나 봐. 직원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옥분의 귀에 들립니다. 옥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이에요. 6.25 때 군수물자 운반도 했고. 옥분은 가방에서 낡은 증명서를 꺼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직원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옛날 얘기 말고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돈 있으시면 복지 혜택 못 받아요. 제발 쌀만이라도. 옥분이 애걸하자 직원은 완전히 짜증을 냅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경비 아저씨 부를 거예요. 실제로 직원은 경비실에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경비원이 나타납니다. 어르신 나가주세요. 다른 분들 민원 처리에 지장이 됩니다. 경비원은 옥분의 팔을 잡고 창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옥분은 저항할 힘도 없이 끌려갑니다. 저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옥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경비원은 옥분을 센터 밖으로 밀어냅니다. 바깥에는 언제부터인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센터 입구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금세 옷이 젖어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옥분은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젖은 쌀자루 봉투를 꺼냅니다. 집에서 가져온 마지막 쌀 한 줌이 들어있는 봉투입니다.
비에 젖어서 봉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센터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실내와 차가운 비 사이 옥부는 경계선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옥부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비와 눈물이 섞여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때 센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옥분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와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로 바쁩니다. 옥분은 비에 젖은 채로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옥부는 행정복지센터 입구 계단에 앉은 채 젖은 쌀자루 봉투를 꼭 껴안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갑니다. 아무도 계단에 앉아 있는 옥분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옥분의 얇은 외투는 이미 흠뻑 젖어서 몸에 달라붙습니다. 머리카락에서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니다. 하지만 옥분은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옥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봅니다. 빨간색 우산을 쓴 초등학생 한 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입니다. 할머니, 비 맞고 계세요? 아이는 정우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비에 젖은 채 앉아있는 옥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괜찮다, 얘야. 옥분은 아이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우는 옥분의 상태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 우산 없으세요? 응, 없어. 옥분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정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우산을 옥분 위로 가져갑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우산 씌워드릴게요. 정우는 옥분 옆에 앉으며 우산을 둘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아이의 작은 우산으로는 둘 다 비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집니다. 고맙다, 얘야. 너 학원 늦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이에요. 정우는 옥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옥분의 옷이 낡고 젖어 있는 것, 손에 들고 있는 젖은 봉투, 그리고 무엇보다 옥분의 슬픈 표정이 정우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가긴 어딜 가. 그냥 잠깐 앉았다 가려고. 옥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습니다. 정우는 어린 나이지만 옥분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집이 없으세요? 집은 있어. 하지만 옥분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정우도 부모님이 사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누구 부를 사람 있으세요? 제가 전화 걸어 드릴게요. 아니야. 부를 사람 없어? 옥분의 대답에 정우는 더욱 안타까워합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우는 무언가 결심한 듯 핸드폰 카메라를 켭니다. 요즘 아이들은 신기한 일이나 안타까운 일을 보면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할머니,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요. 사진을. 왜? 옥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우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정우는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비에 젖은 옥분의 모습, 센터 입구 계단에 앉아 있는 상황, 그리고 옥분이 들고 있는 젖은 봉투까지 모든 것이 영상에 담깁니다. 할머니, 뭐 때문에 여기 계세요? 정우가 영상을 찍으면서 묻습니다. 옥분은 아이의 순수한 관심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쌀을 못 받게 됐어. 나라에서 안 준다네.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잘못한 건 없는데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옥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할머니는 어떤 일 하셨어요? 나는 옛날에 전쟁 때 나라 일 도왔었어. 옥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6.25 전쟁 당시 군수물자, 운반병 보조로 일했던 시절 말입니다. 와, 정말요? 할머니가 전쟁 때 나라를 도우셨어요? 정우의 눈이 반짝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응. 그때는 젊었으니까. 탄약도 나르고 밥도 해주고. 옥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기억만은 소중합니다. 정우는 영상을 30초 정도 찍습니다. 옥분의 이야기, 현재 상황,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모두 담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게 해볼게요. 인터넷? 옥부는 인터넷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우의 선한 의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정우는 영상 촬영을 마치고 옥분을 다시 살펴봅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옥분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아 보입니다. 할머니, 집에 가세요. 이러다 감기 걸려요. 고맙다, 얘야.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옥부는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처음으로 받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정우는 옥분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줍니다. 옥부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젖은 봉투를 다시 품에 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제가 꼭 도움 요청해 볼게요. 정우는 진심으로 옥분을 걱정하며 말합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정우는 옥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영상 속 옥분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워 보입니다. 비에 젖은 채 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 슬픈 표정,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이야기까지. 정우는 영상에 제목을 붙입니다. 비 오는 날 쫓겨난 할머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 설명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쫓겨나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전쟁 때 나라를 도우셨다는데 지금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클래스팅, 인스타그램 등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에 공유합니다. 밤이 되자 정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댓글도 몇 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게 복지냐? 나라를 위해 살다 쫓겨난 어르신이라니. 오전 6시가 되자 조회수는 10만을 돌파합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도봉구 할머니, 행정복지센터 같은 단어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전 8시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1일 브리핑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관들이 모여서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무비서관이 태블릿을 들고 말합니다. 도봉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할머니 한 분이 쫓겨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비서관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요즘은 작은 일도 순식간에 큰 이슈가 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85세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러 갔는데 180만 원의 적금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쫓겨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무비서관이 잠시 멈춥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할머니가 6.25 전쟁 때 군수물자, 운반병 보조로 일했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비서관이 즉시 움직입니다. 제가 국가보훈처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옥분이라는 이름 맞죠? 네, 맞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온라인에서는
영상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되면서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오전 10시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서자 언론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이 도봉구 행정복지센터로 취재를 나갑니다. 오전 11시 국가보훈처에서 확인 결과가 나옵니다. 사회복지비서관이 급히 대통령실로 보고서를 가져갑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옥분 어르신 1952년부터 1953년까지 실제로 군수부대에서 종군 활동을 하셨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미군과 함께 작성된 문서에도 이옥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탄약 운반, 식량 조달, 부상병 후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당시 여성 종군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시각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돌파합니다. 댓글도 1만 개를 넘어섭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왜 방치하고 있냐?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청와대는 답변하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냅니다. 정오 무렵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보고를 올립니다. 각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봉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6.25 참전 용사이신 할머니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태블릿으로 영상을 직접 봅니다. 비에 젖은 채 계단에 앉아있는 옥분의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분이 정말 참전 용사이십니까? 네,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했습니다. 1952년부터 1953년까지 군수부대에서 종군하셨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영상을 다시 봅니다. 옥분이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특히 오래 멈춰 서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언론사들도 취재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옥분 어르신 연락처 확인됐습니까? 그게 연락처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휴대폰은 있으신 것 같은데 통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직접 찾아뵙는 방법은? 도봉구청에서 주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담당 부처에서 처리하거나 비서관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대통령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입니다. 특히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 동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사는 한국인들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150만을 넘어섰습니다. 야당 반응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영상을 봅니다. 정우가 옥분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 옥분이 가긴 어딜 가라고 말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이분 현재 어디 계십니까? 집에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사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은 결심한 듯 일어납니다.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라며 말합니다. 각하,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요.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정 조정하고 지금 당장 출발 준비하세요. 오후 2시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청와대를 출발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언론 공개 없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도봉구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차 안에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영상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옥분이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말하는 부분, 정우가 우산을 씌워주는 부분,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냉대하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승한 비서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2만 개를 넘었고요. 언론사 취재진들은 이미 도봉구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고 센터장과 직원들이 취재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시내를 바라봅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오래된 주택가가 보입니다. 발전하는 서울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편 도봉구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제 옥분이 쫓겨났던 바로 그 계단 앞에서 기자들이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제 85세 이옥분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앉아 계셨던 곳입니다. 6.25 참전용사인 할머니가 180만 원의 적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어 쫓겨난 현장입니다. 센터 내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센터장과 직원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센터장이 어제 옥분을 응대했던 계약직 직원을 다그칩니다.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참전용사라는 걸 왜 확인 안 했어요? 그런 서류는 안 가져오셨는데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분위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이 퍼진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습니다. 오후 2시 30분 대통령 차량이 도봉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먼저 행정복지센터로 향하지 않고 옥분의 집으로 직접 갑니다. 옥분이 사는 반지하는 좁은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대통령 차량이 골목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차에서 내린 대통령과 수행진들이 반지하 입구로 향합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구조라서 경호원들이 먼저 주변을 확인합니다. 대통령이 옥분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옥분 어르신? 안에 계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더 크게 문을 두드립니다. 어르신,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그제서야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들립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옥분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립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옥분 어르신, 대통령입니다. 어르신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통령? 무슨 소리예요? 옥분은 믿지 않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대통령이 찾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왔습니다. 문 너머로 한참 동안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문이 조금 열립니다. 옥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실제로 대통령과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본 옥분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 대통령이세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옥분은 당황한 채로 문을 엽니다. 반지하 방은 너무 좁아서 모든 수행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비서관 2명만 들어갑니다. 방 안은 예상보다 더 열악합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쪽 구석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고 작은 밥상에는 며칠 된 듯한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습니다. 옥분은 대통령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모릅니다. 앉으세요, 어르신. 대통령이 먼저 바닥에 앉습니다. 옥분도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어르신,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옥부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쫓겨나신 일 말입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 옥부는 어제 정우가 찍었던 영상을 모릅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영상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도 몰랐습니다. 어제 한 학생이 어르신을 도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줍니다. 옥부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나예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옥부는 영상을 보면서 어제의 상황을 다시 떠올립니다. 비에 젖었던 일, 센터에서 쫓겨났던 일, 그리고 정우를 만났던 일까지. 그 아이가, 정우라는 아이가 찍은 거네요. 그 학생 덕분에 우리가 어르신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옥분의 손을 잡습니다. 어르신 6.25 때 군수부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젊었으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때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급히 다가옵니다. 각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비서관은 옥분을 힐끔 쳐다본 후 대통령의 귀에 속삭입니다. 119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대통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뭐라고요? 이옥분 어르신이 어젯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했는데 대통령은 옥분을 다시 쳐다봅니다. 옥분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입니다. 어르신, 몸은 괜찮으세요? 좀 어지러워요. 옥분은 힘겹게 대답합니다. 어제 비에 젖었던 것과 충격 때문인지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옥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비서관이 다시 대통령에게 다가옵니다. 각하, 더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불안한 표정으로 비서관을 쳐다봅니다. 비서관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대통령은 옥분이 듣지 못하도록 비서관과 함께 방 한쪽 구석으로 이동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119 신고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가 있는데 비서관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불안한 마음으로 재촉합니다. 빨리 말해보세요. 이옥분이라는 이름의 85세 할머니가 새벽 3시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옥분을 다시 쳐다봅니다. 옥분은 여전히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일치하고 대통령은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옥분이 살아서 눈앞에 있는데 병원에서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도봉구인데 이 주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때 대통령은 깨닫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확인해 보세요.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동안 대통령은 다시 옥분에게 다가갑니다. 어르신,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근처에 사세요? 같은 이름이요? 옥분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아, 옆 골목에 이옥분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보다 2살 위인데. 대통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비서관이 전화를 끊고 다가옵니다. 각하, 확인됐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87세 이옥분 씨로 이 어르신과는 다른 분입니다. 대통령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충격이 밀려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셨나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분도 나처럼 힘들게 사셨겠네요. 대통령은 옥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줍니다. 같은 이름, 같은 나이대, 같은 동네에서 홀로 살아가던 두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르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때 옥분이 작은 상자를 들고 일어납니다. 대통령님, 이것 좀 보세요. 옥분은 상자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에는 대통령에게만 보여주세요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몇 년 전에 썼던 편지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대통령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대통령은 편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뜯어봅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변했고 손글씨는 떨리지만 정성스럽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제 이름은 이옥분입니다. 올해 85살이고 6.25 전쟁 때 군수부대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탄약을 나르느라 어깨가 까지고 밤늦게 부상병들을 돌보느라 잠을 못 잤던 날들을 말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때 일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도 관심 없어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인정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옥분도 편지 내용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신이 몇 년 전에 썼던 편지이지만 지금 들어보니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단지 이 나라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전쟁의 공포 없이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옥분의 순수한 마음과 나라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처럼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심었던 나무가 지금 큰 숲이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를 돌봐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곧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살았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외롭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분 올림. 대통령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옥분의 순수한 마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을 울립니다. 어르신, 이런 편지를 언제 쓰셨어요? 3년 전쯤 몸이 많이 아플 때 썼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왜 그때 보내지 않으셨어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저 같은 사람 편지를. 옥분의 말에 대통령은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자신이 이런 소중한 편지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어르신, 이 편지는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려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대통령의 행적을 따라와서 골목 입구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각하, 언론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잠시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옥분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고민입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곳에서 치료받으시고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옥분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대통령과 함께 반지하를 나섭니다. 골목 입구에는 예상했던 대로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집니다. 대통령님, 이옥분 어르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정부의 복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정복지센터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옥분의 손을 잡고 기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이옥분 어르신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대우를 받으신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처벌은? 대통령은 한 손으로 옥분을 보호하며 말합니다. 지금은 어르신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 차량이 출발하자 옥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70년 넘게 살아온 동네가 점점 멀어집니다. 가슴에 안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더욱 꼭 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다만 이런 일이 꿈 같아서. 옥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안정되어 보입니다. 차량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옥분이 도착하자 즉시 정밀검진이 시작됩니다.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비에 젖었던 것이 폐렴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옥부는 걱정스러워합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대통령의 말에 옥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르신은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할 대우입니다. 그 시각 청와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복지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행정복지센터장은 즉시 파면하고 해당 직원은 사직 처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서관이 보고합니다. 전국 모든 복지센터의 고령자 대응 매뉴얼도 재검토하겠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 시스템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섰고 해외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가 받은 냉대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함께 싸웠던 미군 참전 용사들도 이 소식에 안타까워하며 한국 정부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옥분이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실에 입원한 옥분은 침대에 누워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에 있어요. 대통령님이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믿어져요? 옥부는 영정사진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다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어르신,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면회객? 옥부는 의아해합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말입니다. 문이 열리자 정우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옵니다. 정우는 꽃다발을 들고 있고 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정우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옥부는 정우를 알아보고 반가워합니다. 어머, 정우야. 내가 어떻게 여기를.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엄마랑 같이 왔어요. 정우의 어머니도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어르신, 저희 아이가 정말 큰일을 했네요.
덕분에 어르신이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정우가 저를 도와준 거예요. 옥부는 정우의 손을 잡습니다. 정우야, 내가 찍은 영상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 났다는구나. 할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래. 고마워. 정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정우가 꺼낸 것은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빨간 꽃이 피어 있는 작은 화분입니다. 이게 뭐야? 제라늄이에요. 집에서 키우던 건데 할머니 방에 꽃이 없어서 가져왔어요. 옥부는 화분을 받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병실에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납니다. 대통령이 다시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대통령님, 또 오셨어요? 네, 어르신 상태가 걱정되어서요. 대통령은 정우와 정우, 어머니에게도 인사합니다. 이 학생이 영상을 찍은 정우군이군요. 정말 잘했습니다. 정우는 대통령을 보고 긴장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 잃지 마세요. 대통령은 옥분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어르신, 내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한 자리요? 국립현충원에서 어르신의 공로를 인정하는 작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옥부는 놀라며 대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현충원에요? 어르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전국 뉴스에서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찾아뵌 이옥분 어르신, 내일 국립현충원에서 특별 행사가 열립니다.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는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한 할머니의 조용한 목소리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몇 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오후입니다. 도봉구 행정복지센터 앞 벽면에는 새로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색감으로 그려진 벽화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옥분 어르신, 국가는 잊었지만 국민은 기억합니다. 벽화 아래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고 그 옆에는 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우가 옥분에게 선물했던 제라늄과 같은 종류의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 벤치에 정우가 앉아 있습니다. 이제 6학년이 된 정우는 키도 조금 더 자랐고 얼굴도 더 의젓해 보입니다.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정우는 카메라를 켜고 벽화를 배경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우입니다. 기억하세요? 작년에 이옥분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그 정우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작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께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정우는 벽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 봐요, 할머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억해요.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정우의 말처럼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령자 응대 교육을 받았고 특히 참전용사나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특별 배려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어르신 우선 창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시면 다른 민원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드리는 창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구에는 친절과 존중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정우는 카메라 앞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저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뵙고 도움이 필요한 게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정우가 말하는 프로젝트는 실제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옥분의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작된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지난주에는 김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병원 가는 길을 몰라서 헤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드렸어요.
정우의 얼굴에는 뿌듯한 표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는 박할아버지 집에 전구도 갈아드렸어요. 할아버지가 키가 작아서 혼자 못하시거든요. 정우는 이제 동네에서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정우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정우에게 연락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우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냅니다. 정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받은 어린이 모범시민상 상장이에요. 하지만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정우는 상장을 카메라에 보여줍니다. 상장에는 타인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사회에 모범이 된 어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새 집은 따뜻하죠? 옥부는 이제 더 이상 반지하에 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해준 깔끔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도 받고 있어서 건강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옥부는 새집 거실에서 정우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태블릿으로 정우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야, 고마워. 옥부는 화면 속 정우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몇 달 전보다 훨씬 밝아 보입니다. 영양 상태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어르신, 정우가 정말 의젓하게 컸네요. 요양보호사가 말합니다. 그래요. 저런 아이가 있으니까 세상이 희망적이에요. 옥분의 새집 벽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정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이런 나라였어요. 옥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정우 같은 아이들이 자라는 나라,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 말이에요. 정우는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에 가면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해요. 정우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정우의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지만 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요. 영상을 보던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저런 아이들이 자라는 나라라면. 옥분은 중얼거립니다. 정우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벽화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할머니, 이 벽화 정말 예쁘죠? 매일 지나가면서 봐요. 그러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벽화에는 옥분의 모습이 따뜻한 색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탄약을 나르는 모습과 현재의 할머니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정우는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 가까이 가져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려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할 어른들이에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조금만 용기를 내보세요. 그러면 할머니처럼 웃으실 수 있는 어른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 정우는 일어나서 벽화 앞에 섭니다. 할머니, 이제야 모두가 알아요.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될 거예요. 정우는 벽화를 향해 깊숙이 인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영상이 끝나자 옥부는 태블릿 화면을 만져봅니다. 마치 정우의 얼굴을 쓰다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우야, 할머니도 사랑해. 해가 지는 저녁 도봉구 행정복지센터 앞 벽화에는 따뜻한 노을빛이 비칩니다. 벤치에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앉아서 쉬어갑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벽화를 보며 나도 전쟁에 나갔었는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지나가던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벽화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벽화 아래 꽃밭에서는 제라늄이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정우가 심은 그 꽃처럼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이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는 오늘도 정우가 또 다른 어르신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작은 가방에는 카메라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담고서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옥분 할머니와 마음 예쁜 정우를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